소현세자가 이제 농장도 경영을 하고 사실 이 왕세자가 이런 것까지 했다는 건 이야기 자체가 좀 재밌죠? 생소하잖아요. 네, 재밌죠. 신기하고 재미도 있고 또 이제 무역도 했다고 하고 그러니 자본과 경제 능력도 좀 탁월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게다가 또 이 중국에 있었던 시기가 또 명청 교체기였으니 그 시기를 또 목도하면서 서양 문물들을 또 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또 이 세자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소현세자가 왕이 됐다면 근대화가 더 빨리 이루어졌을까?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AI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신분제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사회개혁은 불가능하지만 문물 도입과 실리 외교 같은 기하학적인 진전이 있었을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청나라가 시도했던 양무운동의 조선판 모델이 150년 일찍 정착하는 형태였을 겁니다. AI는 소현세자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야, 네.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시네. 양무운동? 네. 150년을 당겨왔을 네네네. 것이라고. 표현이를 두둔하기 위해서 네. 쉽지 않은 일이다. 청나라도 19세기 가서야 네. 신나게 얻어맞아 보고 나서야 변화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조금 느끼고 시작한 게 양무운동인데 과연 조선한테 그런 동력까지 있었느냐. 네. 소현세자가 보고 온 것을 조선에 갖고 와서 적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조선 사회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봅시다라고 한 동력이 과연 있었을까? 요거는 미지수예요. 이 두 개가 자꾸 맞물리면 안 되거든요.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아담샬과 만남을 통해 지금 유럽에서 이런 재밌는 것들이 좀 있어라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 하나랑 명청 교체기를 바라보면서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조선이 바라봤을 때 세상의 중심이 됐을 거다. 이 두 개를 자꾸 섞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청나라가 흔히 얘기하는 유럽의 어떤 그런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면 소현세자도 그래, 명이 없어지고 청나라가 득세한 건, 청나라가 결국 승자가 된 건 이거 덕분이겠구나 라고 하는 게 합쳐져야 이걸 적극적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가 되는데 아예 두 개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청나라와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은 싹 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과 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근대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이걸 네.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소현세자를 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이유는 이 소현세자의 인생이 그만큼 드라마틱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이 8년 동안 볼모 생활을 마치고 겨우 고향에 돌아왔는데 2달 만에 사망합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소현세자의 죽음을 두고 인조가 독살했다라는 상상까지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기록은 어떻게 남아져 있나요? 죽은 뒤에 시체를 이제 바라보면서 하는 그 기록들 있죠. 네. 온몸이 검게 변하고 뭐 7개의 구멍에서 막 피가 막 쏟아져 나왔다. 아예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7구멍에서 나왔는데 이게 마치 독살당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독살설을 더 좀 믿는 이유가 이 인조의 행동이 석연치 않거든요. 왕세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이 뭔가 좀 조사가 부실해요.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의심하게 됩니다. 그 당대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의심해요. 어쨌든 왕세자가 죽은 거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죽음이 또 당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석연치가 않아. 어쨌든 멀쩡하게 청나라 갔다가 온 친구였는데 몇 달 안 지나서 죽었으니 그 다음에 죽는 과정에서도 그 죽음으로 이르는 그 과정도 석연치가 않아요. 침 맞으러 갔다가 아주 괜찮아졌다고 했는데 보고는 더 안 좋아졌다 그러고 근데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사람이 죽었어. 죽은 다음에도 인조가 딱히 뭔가 이렇게
우리 세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으니 뭔가 좀 국정조사를 해봐라 뭐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그 세자를 진찰했던 당시 그 의사 한의사 네. 한의사도 처벌 안 해요. 처벌하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올립니다. 양사에서 계속 처벌하라 그러거든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장례도 너무 휘뚜루마뚜루. 그리고 상복도 마치 귀찮다는 듯 빨리 벗어. 이러면 여러 의심이 있을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죽였다라고 보는 거는 어렵겠지만 죽기를 기다렸던 것 같긴 해요.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아들이 죽기를 기다렸었던 사람처럼 행동하네? 라고 읽힐 여지들은 조금 남아있다는 거죠. 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소현세자가 인질로 끌려갈 때 인조가 울면서 아유 우리 아들 온돌방에만 좀 재워주십시오. 그죠.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가슴 아파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돌아왔을 때는 나아보지도 않았다고 한단 말이죠. 왜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뀐 겁니까? 아마 소현세자가 8년 동안 볼모로 끌려갔을 때 인조의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인조의 정치적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왜냐면 자꾸 청나라는 명나라랑 싸울 거니까 군대 내놔 빨리. 근데 또 밑에 있는 서인 친구들은 안 된다. 이거 창피하지도 않느냐 하는 그 정치적인 입장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조도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 밖에서 소현세자는 왕 행세를 했다라는 기록들, 뭐 과거 시험을 치렀느니, 옷을 무슨 색깔 입었느니 이런 것들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저 청나라 관료가 너를 왕으로 했어야 되는데 요게 이런 기록들이 가뜩이나 좀 스트레스인데 심기를 약간 불편하게 만든 그런 요인인 거죠. 근데 이 인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청나라를 멀리하고 여진족을 멀리하고 명나라를 섬기겠다라는 명분으로 반정을 했어요. 근데 인조가 병자호란으로 선택한 게 뭡니까? 청나라를 상국으로 모시겠다라고 하고 3개국 구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자기의 반정의 명분은 이미 그 순간에 사라졌어요. 깨졌지 이미. 언제든지 또 다른 반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조선 내부의 상황만 놓고 봐도 네. 그런 상황인데 누가 끌려갔습니까? 세자가 끌려갔어. 근데 끌려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얘는 예비 왕이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다. 근데 그럼 역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옛날 기록들 찾아봐라. 야, 저기 윗동네 친구들 어떻게 했는지 살펴봐. 금방 나와요. 몽골이 고려 쳐들어왔다가 했었던 게 뭐예요? 왕을 왕자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짓을 너무 자주 했단 말이에요. 잠깐만. 물론 여진과 몽골은 다른 존재들이죠. 하지만 조선인들이 바라봤을 때 저 북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역사도 있어. 거기에다가 방금 이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꾸 그런 똥냄새를 풍긴다고요. 야, 얘 그냥 소연 얘 한번 왕 그냥 안 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 잘못했네 라거나 저기 위에서 자꾸 그런 냄새가 흘러들어와요. 지금 국내 사정도 이런데 소현세자가 청나라 친구들이랑 어울린다더라.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그 청나라가 왕을 바꾸는 명령을 내릴 거라더라. 그 다음에 소연이 골룡포를 한번 입어봤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들리는데 갑자기 평양에서 얘가 시험을 쳤다더라 라는 얘기가 들린단 말이야. 그러면 불안한 거죠. 이 새끼 내 자식이지만 청나라랑 짬짬이를 했겠구나. 의심. 네. 의심을 8년 동안 계속 키워나간 거예요. 아들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역시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누는 게 그럼요. 아니군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반정에 대한 불안감 이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자꾸 뭔가를 해. 그리고 왔어. 청나라에 8년 있다가 왔어. 그랬더니 자꾸 청나라에서 갖고 물건 보여주면서 아버지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다고 생각해보라. 이뻐 보이겠습니까? 투지폰 쓰고 있는데 아버지 이게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인데 뭔데 이게? 라고 했더니 요거 청나라에 들어오고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자. 네. 곱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그 외교 감각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소현세자가 눈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갑자기 아니 새로운 가까운 거 좋은데 소연 사랑인데 지금. 지 무덤을 지가 파는 행동들을 오자마자 아버지한테 지금 그런 정치적인 상황인 건데 아니 몰랐겠지. 8년 동안. 알았어요. 알아요. 알고 보니 알아서 알아요? 속이 썩었다니까요. 속이 썩어 있어. 그 눈치를 보느라. 아버지가 나를 점점 미워한다는 걸 알아? 알죠. 심양에서도? 알죠. 근데 와서 그랬다고? 눈치 없네. 눈치가 없네. 이건 어쩔 수 없네. 이건 없네. 네. 어. 없어요, 눈치가 좀. 네. 아까 잠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과거 시험 네네네. 왜 친 겁니까? 그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나도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게 소현세자가 8년 만에 한 번만 들어온 게 아니라 왔다 갔다를 해요. 왔다 갔다를 하고 두 번째 아마 들어왔을 때 올라가는 길에 친 거거든요. 올라가는 길에 평양에서 쳐요. 평양에서. 과거 시험이라는 건 과거 시험 그러니까 또 뭐 복잡한 거 다 떼고 마지막에 최종 합격 33명만 놓고 보면 네. 이 사람들은 국왕이 3년 동안 나와 함께 손발을 맞춰서 나의 수족이 되어 정계를 이끌어갈 33명, 전국에서 네. 33명을 뽑는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 33명을 뽑는 거예요. 네. 왕의 권한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위가 과거 시험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세자가 어. 세자 이름으로 했다? 네. 그거는 일단 인조가 느끼기에는 뭐지? 나를 대신해서 왕 노릇을 하겠다는 건가? 라고 느껴질 개연성이 일단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현세자 입장에서는 제 생각엔 눈치가 없다라고 했던 게 이 친구가 뭔가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작은 정부를 이끌었잖아요. 500명 끌고 가가지고 근데 뭐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뭐 네네. 하면서 작은 조정을 한번 운영한 거잖아요. 네. 약간 헷갈린 것 같아요. 아 분수를 몰랐다. 네. 아 진짜. 근데 이거 말고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냥 습관처럼 한 것 같아요. 거기서는 내가 왕처럼 있잖아요 지금. 네. 물론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본인도 그거 되게 경계하거든요. 경계는 해요. 왕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청나라랑 자꾸 그 가운데서 조율하고 이런데 인간이 네. 8년을 비 오듯 네. 가랑비에 옷 젖듯 젖었어. 아. 내가 입고 있는 게 네. 이게 골룡포가 된 거야. 아 골룡포가 돼버렸어. 돼버렸어. 올라가는 길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아? 아. 요거 말고는 네.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했지? 너무 의문스러워요. 네. 그래서 약간 그냥 습관처럼 그 젖어든 행동을 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자 교육을 덜 받은 거예요. 아. 그 사회성을 좀 익혀야 되잖아요. 네네. 그 조정에 있으면서 그 세자 교육 받을 때 물론 그 전에도 이미 받았겠지만, 근데 그 조선 내부 돌아간 사정을 피부로 와닿을 만큼 뭐 거리감이 좀 멀긴 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위아래로 잘 지냈냐? 뭐 얘기 들었는데 너 도르곤이랑 만나가지고 뭐 재밌게 놀았다네. 뭐 이런 느낌이 지금. 그걸 보면서 제가 도르곤이랑 만나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호들갑에 그냥. 그래서 청나라 심양이 지금 아버지 난리예요, 난리. 명나라 지금 완전히 넘어갔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눈치가 너무.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소현세자의 그 짧은 생을 좀 돌아보면 정묘호란 때 분조도 이끌었죠. 네네네네. 그리고 중국으로 가서 뭐 작은 규모지만 그 집단을 이끌면서 농사도 해보고 또 뭐 사업도 해보고 또 외교 경험도 쌓고 그리고 서양 문물도 접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했으니 왕이 만약에 됐다면 그런 장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발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과도하게만 해석하지만 않으면 네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세상의 주인이 됐다는 걸 깨달았었던 어떤 그런 인식, 국제적 감각, 거기에 어쨌든 8년 동안 작은 정부를 운영해봤었던 그 어떤 세자들도 사실 경험하기 힘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어쨌든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거 하나,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면 충분히 그냥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단 당장에 지금 어쨌든 국제 관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뭔가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현세자가 귀국을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오잖아요. 네. 그것들을 활용해 보려는 노력을 좀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보면은 소현세자가 아담샬한테 그 돌아오기 전에 편지를 쓰고 돌아와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놨거든요. 아, 뭐랑 뭔 챙겼고 저 조선에 돌아가면은 꼭 이런 것들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한 켠에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어렵지만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실제로 소현세자가 아담샬한테 썼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아담샬과 소현세자에 대한 기록은요, 아담샬이 직접 쓴 기록 하나랑 이거를 나중에 19세기 때 선교 자료로 네. 그 바티칸에서 한번 정리한 자료, 네. 두 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의도성이 되게 다분한 자료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소현세자를 조선의 세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왕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일단 소현세자를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만약 내가 가가지고 조선에 가면 거기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 서양 문물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요거 갖고 내가 들어가서 조선에 천주교를 전파해 줄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담샬이 스스로 바티칸에 보고할 때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뒀는지를 네. 바티칸에다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부풀렸을 가능성. 가능성이 아니라 굉장히 높죠. 왜냐? 그러면 이게 이 정도로 아담샬의 기록만 놓고 이 정도의 칭교가 쌓였다고? 라고 할 정도였으면 소현세자가 어떠한 곳에서라도 아담샬 얘기 한 번은 했어야 돼요.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담샬의 일방적인 이야기고 본인의 어떤 공적을 과도하게 좀 바티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쓴 좀 상상이 좀 덧붙여진 약간 허위 보고서 그런 경우가 근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료 비판이 전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걸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는 소현세자가 왕위에 올라